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까지도 증시 분위기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오늘처럼 재미없는 장이 왜 다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2시 15분 저 길이 또 이제 증시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잠이 잘 안 와서 마침 또 파월 아저씨가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또 시장이 불안하다는 인간 지표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파월이 도대체 뭐라고 했나 봤더니 또 매파적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죠. 지금 현재 미국은 2%의 물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지표는 실망스럽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이겨내기 위해 고금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는 안 꺼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뒤로 밀리니까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채권이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2년물이 5%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나타냈다고 하는데, 이러다 진짜 제이미 다이먼이 8% 시대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공포가 덮치진 않을지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다시피 저기 어제 딱 자기 전까지는 아유 또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증시가 그나마 다행히도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겠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IMF 역시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인플레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감이 금융시장 과열을 초래하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주식시장을 위해서만 하는 게 조금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조정이 시작된 지 한 2주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조정은 짧으면은 3주, 길면은 한 4, 5주 그 정도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4월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빠르게 안정되는 환율. 어제 한국은행에서 구두 개입을 하고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00원 돌파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봤었는데 다시 1,385원 여기까지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잠시 동안의 소강 상태의 확률이 분명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큰 방향성을 가지고 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 구두 개입을 한다고 이 환율이 다시는 오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거는 환율이 지금 왜 오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경제가 좋은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보고 오르는 거다 보니까 미국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1,400원이라는 그 숫자는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이번에 1,400원 깨고 올라간 게 역대 4번째로 깨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각각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이후 레고랜드 사태 등 그때 분명 굵직굵직한 사태가 터졌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뭐 모르는 뭐 큰 거 하나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하락의 끝이 어딜까요? 자, 역대 4번째 1,400원 환율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눈앞에 인버스가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대분들 중에서도 인버스 한 몇 개 사볼까 이렇게 진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나 봤더니 일단 어느 정도 충격은 올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지금 PBR 0.95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동 리스크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그리고 연준 금리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2024년 1월에 하락했던 그 라인 PBR 0.91 수준인 2510포인트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각은 이미 공부한 바 있는데요.
지금의 하락이 시스템적 리스크도 아니고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그러한 악재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4주에서 5주 정도 빠지고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단순 조정에 그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2500 증시가 이제 거기까지 밀린다면은 그때는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분명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조금 극심하게 나오는 모습이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분기에 외국인이 역대급 순매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벌써 한 달 만에 바로 또 아유 여기 먹을 거 없네 하고 튀어나가는 게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한증권의 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그건 맞습니다. 환율이랑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코스피는 대부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오르면은 코스피는 빠지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대규모 외국인 자금 이탈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지금 환율 상황은 국내가 문제가 아니라 강달러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대규모 탈출까지는 굳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또한 코스피 2530 라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보다 한 2에서 3% 정도 더 하락한 그 위치인데 이 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 차익 실현 물량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내내 열심히 매수했으니까 아마도 외국인의 평단가는 좀 낮은 편이겠죠. 그리고 그 라인이 바로 코스피 2530인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코스피가 2530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는 아마도 외국인의 수익률이 손실로 바뀌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은 잦아들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방금 전에 봤던 코스피 2510 그 다음 여기는 2530 이 정도 라인에서 아마도 저점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이러한 희망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 공모주가 있습니다. 제일 MNS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에서 진행하는 제일 MNS 기관 평가를 보면은 경쟁률 265대 1, 건수는 2164건으로 충분히 준수한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얼마를 써냈나 봤더니 공모밴드가 18,000원이 상단인데 대부분의 기관이 22,000위를 써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23,000원 이상이 무려 87%로 압도적인 걸 볼 수 있지만 공모가는 22,000원으로 확정을 시켰다고 하네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의무 확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5.4%.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장 초반에 고점을 찍고 빠질 확률이 조금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일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상장일 예정은 4월 30일 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11만원. 기관 수혜치 결과는 잘 나왔고요. 의무 확약은 살짝은 아쉽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은 30만 주. 청약 수수료는 다른 것보다 500원 싸죠. 1,500원. 그리고 유통물량 예정치는 17%, 예상 시총은 4천억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못 먹어도 코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KB증권이 있다면 무조건 가족 계좌까지 쓰면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조금은 기쁜 공모주 이야기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또 다른 경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에서 뭔가를 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액션에 나설지 많이 궁금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은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별다른 거 못할 것 이렇게 예상하는 게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와중에 이스라엘 국민 1,500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놀랍게도 과반수 이상의 이스라엘 국민은 미국과의 동맹을 만약에 해치게 된다면 이란에게 굳이 반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야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했는데 저게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만큼 미국의 중요성이 크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여론조사도 있다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구나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액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외교적으로 고립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남아있겠죠. 미국에서는 이란을 추가로 제재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석유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유가가 또 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을 사라고요. 테슬라가 연일 급락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 2개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퓨챔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올해만 각각 15%, 30%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인 친구들인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저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왜 나오는지 한번 보자면은, 지금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퓨챔이 1분기에 2차전지 기업들 중 유일하게 서프라이즈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LG엔솔은 미국 IRA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포스코퓨챔은 최근 들어 리튬 가격이 좋아졌고 작년 4분기 재고평가 손실액이 일부 환입되는 약간의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2차전지를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2차전지가 조금 포트에 넣고 싶다, 조금 더 떨어질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분할 매수로 다가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LG엔솔과 포표 이 두 개를 먼저 터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대만 4호점 오픈. 교촌치킨이 대만에 4호점을 오픈했습니다. 4호점은 미츠코시 백화점 푸드코트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백화점은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타이난 지역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촌은 작년 8월에 대만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 벌써 4호점까지 꺼내고 있어서 빠르게 성장 중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오랜만에 이러한 교촌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는 미동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토스 1천만 명 고객 돌파. 토스뱅크 고객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 21년 10월 출범한 후 2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계산한다면 8초에 1명씩 토스뱅크를 찾은 결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토스를 왜 좋아하나 봤더니, 토스가 내놓은 서비스 중 하루만 맡겨도 2%가 쌓이는 지금 이자 받기, 그리고 평생 무료 환전 외화 통장,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올해 말쯤 되면은 토스가 상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또 생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 흐름이 완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대분들 드라마 눈물의 여왕 보시나요? 요 드라마가 진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얼마나 인기를 끄나 봤더니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2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찍은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진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물의 여왕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무리 눈물의 여왕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드라마 하나로 이 기업을 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볼 때는 올해 편성 일정을 잘 보고 작년보다 많은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터질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눈물의 여왕이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여왕이 잘 나가면서 이렇게 잠시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긴 하지만 주가는 계속 내리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가 AI에 감염되었다.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소식은 아닌데, 혹시나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젖소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낙농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I는 그 조류한테만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젖소가 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처음에 이러한 사례가 나온 것은 3월 말쯤이었는데 현재까지 8개 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낙농장에서 근무하던 사람까지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의 걱정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해당 고병원성 AI는 세계 곳곳에서 확인되는 변이주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만 정말 다행인 거는 일단 지난 2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었고 철새들도 북상해 단기간에는 이러한 전파 확률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올해 겨울쯤 되면은 이러한 관련 소식이 나타나면서 동물 의료에 관련된 그러한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보티지가 오늘 오랜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로보티지가 오랜만에 급등하며 그 이유는 LG전자와 로보티지가 본격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뭘 협력하나 봤더니 로보티지가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개미에 대해서 LG전자의 납품 일정 협의를 위해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양산을 위한 마스터 계약은 마쳤고 납품을 위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앞으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 혹은 주상 복합,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빌딩, 그런 곳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서빙 로봇 보는 것처럼 이제 자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글로벌 출시. 웹툰을 원작으로 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글로벌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수준 높은 원작 구현과 몰입감으로 사전 등록자 수만 1200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정식 출시 전까지 사전 등록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최근 넷마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출시 기대감을 안고 과연 주가 반등이 지금부터 나타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 와중에 넷마블 주주들은 조금 어리둥절하겠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이 나온다고 하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이 연재되었던 웹툰 관련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가전사업 하반기부터 웃을 것.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전사업이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일단 최근 선보인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1만 대를 넘기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제품은 비싼 게 단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달이면은 고급형 그 다음에 일반형 버전까지 나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판매량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스마트싱스와 가전의 AI를 접목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세탁기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진 않지만 구만전자 확실하게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점 매수 언제 해야 될지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HBM 테스트 통과 임박했나? 젠스낭 CEO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추가 투자와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말했나 봤더니 삼성 테일러 공장과 오랜 파트너십을 지속하게 되어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순한 축하 메시지 아니냐, 이거는 너무 그 희망회로 아니냐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8단과 12단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보니까 단순한 축하로 보기는 좀 어렵고, CEO가 직접 파트너십을 언급한 만큼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한편 AMD의 CEO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같은 발언으로 AMD도 주요 곡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희망 회로가 또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증시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4월까지는 보수적인 시각 계속 가져가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시각이 바뀌는지는 매일매일 저기리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해가 진짜 크지 않길 바라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